안녕하세요. 송석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두 번째 쟁점인 강제성과 자발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시다 세이지 증언입니다. 요시다 세이지는 조선인 위안부와 일본인 또는 나의 전쟁 범죄라고 하는 각각 1977년, 1983년에 쓴 책에서 조선인 위안부에 대해서 자신이 강제 연행을 했노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황군 위문을 위해서 18세에서 35세 미만의 조선인 정신대 100명을 동원할 것을 명령을 받았고, 그래서 야마구치현 노무보국회에서 한 수천 명의 조선인 강제 연행을 모두 내가 실무 책임자로서 했다. 나는 조선인에 대해서 전범의 책임을 지고 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종군 위안부 징용은 한마디로 노예 사냥이었다고 요시다 세이지가 증언합니다. 아사히 신문이 요시다 증언과 관련해서 강제 연행 기사를 계속해서 냅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전쟁 책임과 위안부 책임 문제를 아사히 신문이 앞장서서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요시다 세이지의 증언에 대한 검증이 시작됩니다. 먼저 첫째로 하타 이쿠히코의 검증, 반론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하타 이쿠히코는 요시다 진술의 허구성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요시다 진술의 문제점이 뭐냐? 그것은 그가 얘기한 서부군이 야마구치현 지사에게, 야마구치현 지사는 다시 시모노세키 경찰서장에게, 그리고 시모노세키 경찰서장은 요시다에게 각각 위에서 아래로 몇 개의 단계를 거쳐서 지시와 명령이 이어지는 이러한 명령 계통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점을 하타 이쿠히코가 강하게 반론을 근거가 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서부군은 중국 쪽에 있는 일본 군입니다. 여기에 일본의 행정 조직인 야마구치현 지사에게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지사가 그 야마구치현 내의 작은 도시인 시모노세키의 경찰서장에게 또 지시를 하고, 이 경찰서장이 노무보국회에서 일을 하고 있는 요시다에게 그 지시를 해서 그 위안부를 동원하게 하는 그러한 형태인데, 군에서 행정 조직을 거쳐서 민간인에게 이어지는 그러한 그 계통인데, 이러한 명령 계통에 과연 있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하타 이쿠히코의 그 요시다 세이지의 증언이 허위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반론 내용의 핵심입니다. 도쿄대학의 도노무라 마사루 교수도 요시다 세이지의 증언에 대해서는 반론을 폈는데, 그의 입장은 이런 겁니다. 요시다가 속한 노무보국회라고 하는 존재는 하역 업무나 또는 토목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직 노동자 동원 업무에 종사하는 민간 조직이다. 군의 명령으로 업무를 하는 지시 계통에는 들어있을 수가 없고, 노무자를 모으는 일본 내의 지방 지부 조직이 조선총독부 관할하에 있는 제주도까지 가서 거기서 사람을 모을 수 있다? 이게 과연 가능하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시미 요시아키 교수도 이러한 그 요시다 세이지의 주장에 대해서는 일찍부터 의문을 표시해 왔습니다. 제주도에서의 위안부 징용에 관한 요시다 증언은 사실로 채용하기에 문제가 너무 많다. 일개 민간인이 중국에 있는 군의 지시를 받아서, 명령을 받아서 조선 총독부가 관할하는 조선의 제주도까지 가서 그 위안부를 모집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도노무라의 주장하고 거의 일맥상통하는 그런 주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아사히 신문이 요시다 증언과 관련한 일본군 위안부 강제 연행 기사를 2014년 8월 5일 날 취소하게 됩니다. 자신들의 그 요시다 증언 검증의 결과 요시다 증언이 타당성이 없다라고 하는 게 밝혀졌다라고 하는 점을 밝히면서 과거에 그 요시다 증언을 기반으로 한 아사히 신문의 기사를 모두 취소한다라고 하는 것을 광고를 한 겁니다. 이런 아사히 신문의 강제 연행 기사 취소 후에 강제성 논쟁이 일본 사회에서 치열하게 벌어지게 됩니다. 강제 범주를 뭐라고 봐야 되느냐, 어디까지가 강제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베 수상이 2006년에 이제 수상이 됐을 때 중의원 답변에서 집에 난입해서 강제로 연행한 것이 강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일본군 위안부를 동원하는 과정에서는 집에 난입해서 강제로 연행하는 정도의 강제성은 없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주장한 겁니다. 그러면서 인도네시아의 스마랑이라든가 중국 산시성의 사례 같은 것들이 이제 보고가 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인도네시아의 스마랑이라든가 그 산시성 사례 같은 경우는 일본 측에서도 그것이 강제성이 동반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 두 가지의 사례를 빼고는 결국은 그 감언과 사기, 협박, 인신매매 등 본인의 뜻에 반해서 연행된 그러한 강제성도 인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강제 범위를 좀 더 넓힌 그런 부분. 그러니까 직접적인 그 강제가 아니고 아베 수상이 얘기한 것처럼 집에 난입해서 강제로 끌고 간 것만이 강제가 아니고 감언이나 사기, 협박, 인신매매도 다 강제다. 그래서 강제의 범위를 굉장히 폭넓게 인정해야 된다 하는 건데, 한반도를 비롯한 다수 지역에서 이와 같은 형태의 강제 연행은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리고 강제 연행 사실 못지않게 성노예로 고통받은 그 성폭행의 강제성, 그 폭력성은 부정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점인데, 그런 그 동원 과정에서 집에 난입해서 끌고 가는 것만으로 강제 범주로 삼는 것은 굉장히 좁은 것이다. 그리고 그나마도 사실상 스마랑이라든가 산시성에서는 그와 같은 형태의 강제성, 직접적인 강제성이 확인됐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확인된 것은 바로 그 두 사례뿐이지 나머지는 그런 강제성은 동원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을 일본 정부에서 주장한다는 점, 그리고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일본 내에서는 일본군 위안부에 관련된 강제성과 관련해서는 스마랑과 산시성 사례를 제외하고는 강제성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모두 부정했다라고 하는 점, 이것은 좀 우리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요시다 증언 이외에 국가와 군의 관여와 강제성과 관련된 증언은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요시다 증언이 허구라고 하는 것이 밝혀져서 그러한 강제성이 없다고 끝내버릴 문제인가? 야, 아니다. 거기에 이미 일본군 지휘관 그리고 병사의 회고록과 수기 자료 같은 것들이 강제성을 다 가리키고 있다. 한편으로 일본군의 관여가 관여된 사례만에만 적용되는 특수한 일종의 일탈에 지나지 않는 건가? 전체는 그런 강제성이 없었는데 바로 그러한 강제성이 동원된 부분에서만 일탈인가 하면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그리고 반권유, 반강제의 형태가 아니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 자체도 결국은 뒷부분에 있는 강제성에 역점이 두어지고 있는 측면은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요시다 증언 이외에도 일본 국가와 군의, 일본 정부와 군의 관여와 강제성을 입증하는 증언은 상당 부분 있는데, 이러한 것들의 그 증언력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 이 부분이 또한 문제가 되는 지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피해 당사자 증언의 무게는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피해 국가의 여성이 가해 국가를 고발하는 구도입니다. 여기에 가해 국가의 피해 여성, 즉 일본인 일본군 위안부가 일본 국가를 고발하는 사례가 나온다면 더 좋겠는데 그런 사례는 아직은 없는 상태고 피해 국가의 여성이 가해 국가를 고발하는 구도가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국가 책임 관련 위정자의 논리에서 좀 탈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법률이나 행정명령으로 동원한 것만 국가 책임이냐? 그것만 국가 책임으로 인정하는 너무 위정자 논리에 익숙해져 있는 게 아니냐. 이게 이제 도노무라 마사루 교수가 한 심포지엄에서 얘기한 내용입니다. 절대적으로 공감하는 내용인데요. 법률이나 행정명령에 동원해라라고 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문서화된 것만 가지고 국가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기록이 과연 국가가 남길까? 또 있었다 하더라도 불태워버리거나 그러지는 않았을까? 하는 그런 부분들. 너무 위정자 입장에서 이 피해 당사자의 증언을 낮게 보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또한 타당성을 갖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식민지성을 폭로하는 계기와도 결합이 되는데요. 이러한 피해 당사자 증언의 무게는 결국 황군의 부도덕함, 모두가 황군 만세, 황군이 최고 하는 그런 그 분위기 속에서 그 황군들이 전부 다 그 천황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굉장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모든 일반 국민들보다도 우선적으로 군에게 모든 자원을 몰아주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추앙됐던 그들이 실제 전장터에서는 여성들을 성폭행하는 것을 반복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황군의 부도덕성을 폭로하는 그런 그 계기가 되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일본군 위안부로 강제 동원된 그 피해자 여성들의 경우 모두가 천황의 적자라고 하는 주장에 얼마나 그 모순되나 하는 것을 극명하게 드러내 보이는 그런 소재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본질과 쟁점 그 두 번째 강제성과 자발성에 대한 학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